오늘이 4월 25일 이 네 번째 토요일 날 추천 물건 강의를 시작하는데, 추천 물건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번에 추천 물건을 제가 했던 것을 오늘 복귀 강의를 먼저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추천 물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먼저 여기 저기 뭐 추천 물건 갖고 오신 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페이지에 나오지 않은 그 먼저 번에 물건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판돌이 이축전 겁니다. 이거 보면, 이 지금 보면은 공유물 분할로 해갖고 건물 매각 제외에 토지만 나온 거거든요. 토지만 나왔는데 여기 보시겠습니다. 2억 2,600에 시작해서 1억 8,100에서 1억 4,500인데, 자, 우리가 샀으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팔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집이 비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 주인이 이 땅을 다시 사겠다고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협상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보면은. 그러면 이 땅을 내가 사서 건물 주인한테다가 내가 뭐 너 이 건물 철거할래 돈 내놔라 해도 이거는 협상이 안 되는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이것은 보면 건물 매각 제외로 건물 철거해달라고 해놓고 그 건물 주인에게는 큰 적이 없이 우리는 공인중개사한테다가 내놔서 팔아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한테 내놔서 팔아야 되려고 했을 때 보면은 제가 얘기했죠. 공인중개사한테 내놔서 팔을 때는 싸게 팔아야 된다 그랬죠. 이게 한 번씩 20%씩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인중개사가 팔을 가격이 얼마냐면은 1억 8천에 1억 8천. 그러니까 내가 낙찰 받았을 때 이걸 가지고 가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1억 8천에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감정가대로 2억 2천에 팔아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싸게 1억 8천에 팔아주십시오. 그러니까 1억 8천에 파는 가격이다 보니까 내가 사야 되는 가격은 싸야 되다 보니까 누군지 몰라도 얼마 들어갔죠? 1억 4,200에 들어갔었죠. 취등록세 내고 건물 철거하고 처리하고 하는 걸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가격이 조금 비싸게 받지 않았나 싶어요. 저 같았으면 이거 보면 1억 4,500과 1억 2,600의 중간 가격인 한 1억 3천 정도가 거의 거기서 1, 200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분은 그 가격보다도 한 1,000만 원 이상을 좀 더 썼죠. 보면 그 마진이 조금 적을 것 같고, 요거는 일반적인 걸로 우리가 매매할 때를 생각해 보면 조금 가격을 너무 좀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보면 아까 그 11시에도 저한테 찾아오셔서 경매 물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얼마를 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이걸 들어가게끔 된다면은 이렇게 좀 괜찮겠습니까? 하고 얼마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낙찰을 받아야 돼?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건을 가지고 권리 분석할 때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팔겠느냐를 알게끔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써야 됐다는 것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스스로 그 가격을 결정해놨는데 단독 응찰이라고 해서 가슴 칠 것도 없고 10명이 들어와서 1등 했다고 해서 웃을 일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많이 들어왔든지 안 들어왔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 있는 가격을 골라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 제가 먼저 번에 골랐던 것 중에서 199 다시 보면 거제시에 있는 거를 제가 골라서 이렇게 물건 두 개를 고른 게 있는데,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이것도 골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거제도의 땅값이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죠. 주선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보면 통영이나 이 거제도에
다세대는 지금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바닷가에 전원주택지를 옛날처럼 가격이 옛날 감정가는 아니더라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낙찰 받을 만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집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판다 그러면 감정가가 얼마였죠? 3억 7천이죠. 그건 제가 보면은 이거를 뭘 봐요? 2억 9,700에만 내놓으면 팔려요, 안 팔려요? 한번 떨어진 가격에 팔네. 그러니까 감정가로 팔지 말고 3억 7천100만 원에 파는 게 아니라 2억 9천에 내놓는다 그러면 팔립니다, 이거. 바닷가에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세대는 안 팔리는데 팔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가격이 떨어져서 누가 2억 5백에 낙찰을 받아갔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여기 보면 유치권이 있죠, 유치권. 근데 제가 유치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낙찰 받은 사람은 유치권을 해결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유치권이 있을 때는 항상 뭘 보냐면 현황조사서를 보는 겁니다. 현황조사를 보면 여기 보면은 미상 이렇게 있죠. 임차인 점유 이렇게 돼 있죠. 임차인 점유 돼 있고 또 한 가지 임차인 미상이고 임차인 점유 돼 있죠. 임차인이 누가 돼 있죠? 김동연이하고 김정효가 있죠. 집이 한 채씩 점유돼 있죠. 자, 그러면 유치권에서 가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점유죠. 근데 그러니까 판사님이 경매로 집어넣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부터 하죠? 압류부터 하죠. 압류해놓고 누굴 보내죠? 감정평가사 보내죠.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에 유치권자 있었다 없었다? 없죠, 여기요. 그러니까 압류 이후에 유치권 신고한 것은 뭐예요? 무효된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유치권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거제도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현 시가에서 80% 떨어진 가격이 현재의 매매 가격이라고 보고 그거보다 더 떨어졌을 때 우리가 사서 그 한 번 떨어진 80%의 가격을 매매 가격으로 봤을 때 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천해갖고 한 건데 우리 이제 서울에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부산에서 제가 보면 또는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다 낙찰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제 교재에 나온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기 교재. 자, 보시게끔 이번에 보면 2019 43161이죠. 43161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땅입니다. 이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이 땅, 여기 구는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군 기지 옆이라고 그랬죠. 지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서정동 1024번지인데 여기 보시게끔 요 땅이죠. 요 땅인데 여기 보면 숲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숲이 제가 미 K-55 비행장이라고 했죠. 이쪽이 정문입니다. 이쪽이 정문, 이쪽이 후문이 있는 쪽인데 후문 있는 쪽에 이쪽에 보면은 그 미군 부대에서 영해 거주자들이 거주하는 이게 그 빌라들이 이렇게 있는 쪽인데 이 영해 거주자들이 거주하는 빌라를 집을 짓는 땅이 약 400에서 450만 원 정도 갑니다. 근데 요것이 지금 경매로 나온 겁니다. 경매로 나왔는데 보게끔 되면은 자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에 누가 착공을 해놨죠. 보면 가서 보면은 이렇게 바닥 공구리가 쳐져 있고 철근이 젖어 있으니까 누가 착공계를 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건축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 낙찰을 받고 여기에 건축을 한 바닥을 공구리를 친 사람에게 우리는 네가 내 땅에다가 바닥 공구리를 쳐놓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료를 내놔라, 철거해라 이렇게 소송을 해서 철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허가권을 조정으로 해서 넘겨받아서 돈 얼마 주고 넘겨받아서 이 허가권을 나한테 넘겨받아야지 내가 집을 먼저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얼마에 낙찰을 받았죠? 누가? 1억 8,400에 받았죠. 그 보면 2억 7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면 맞는 가격이고 제대로 투자한 걸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뭐. 그 다음에가 2019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길이 요 땅이 여기 있는 것이 7분의 지금 2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 땅이 집이 아주 좋고 위치도 좋고 다 좋습니다. 보면은 좋아가지고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것은 파는 방법이 어떻게 파는 방법이냐? 파는 방법이 7분의 2다 보니까 7분의 5를 가진 사람에게 협상을 해서 파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소송을 해서 경매로 파는 방법이 이거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협상을 할 때에 이 위치가 상당히 좋고 상가가 다 나가다 보니까 7분의 5 가진 사람한테다가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에 감정가 이상으로도 달라 그래도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협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 파서 나눠 갖자고 했을 때에 위치와 땅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신권으로 또는 한 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95% 이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조금 높게 낙찰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보면 우리 여기 수강생 중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 낙찰을 받아 가지고 허가가 났거든요. 허가가 났는데 잔금을 내기 전에 다시 말하는 그 경매를 당한 쪽에서 이의 신청을 해서 소송을 해갖고 소송이 끝이 나야지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 중에 소송이 진행되면 경매가 수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다 보면 저쪽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생각지 않던 그 소송이 진행됐으니까 잔금을 낼 수도 없고 내가 입찰 보증금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경매 취하서를 낼 테니까 취하서를 해서 나 보증금 돌려주시면 바로 돌려줍니다. 그럼 경매 취하가 되고 소송이 끝이 나야지 경매가 재경매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낙찰을 받았잖아요. 낙찰 받아. 아니 내가 그 정도는 뭐 기다리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낙찰 받은 걸로 그대로 두고 소송이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의 신청을 집어넣어서 지금 상대편이 소송을 걸었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서 또 액션을 취하는데 저는 우리 그 낙찰 받은 분한테 그냥 입찰 보증금 찾아오지 말고 그대로 한번 기다려 봐라. 이렇게 저는 제 생각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게 추천 물건 고르는 거나 평가하는 것이 제 얘기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하에 제 얘기를 잘 듣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번에 그러니까 제가 골라준 물건을 보고 제가 얘기한 거를 동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듣고 본인이 현장 답사를 가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걸 다시 얘기한 게 어떻게 얘기했나는 걸 보고 판단은 본인이 해서 입찰 가격은 얼마에 들어갈 것인지 낙찰 받았으면 어떻게 팔을 것인지 정확하게 결심을 하고 내가 낙찰 받았을 때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겼을 때에 가격이 결정을 되고 입찰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는 완주군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 물건이 상당히 좋았는데 보면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했는데 김진우라는 분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독 공찰로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 완주 쪽에 여기를 가서 봤는데 집도 상당히 좋고 필지도 두 필지예요. 보면 두 필지 집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그 지적주상 도로가 있는데 여기 지적주상 도로는 없고 여기는 현황 도로가 있어갖고 이 지적주상 있는 도로는 이 집 두 집에서 다 차지해가지고 큰 집하고 작은 집하고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대문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지분 매각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9분의 2 지분 매각이다 보니까 집 상태가 워낙에 좋고 태양열 하는 그 태양광 받는 거 저것도 있고 해갖고 협상이 90% 이상 협상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 팔로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감정가 이상으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했던 건데 누군지는 몰라도 보면은 그
2,100만 원에 2,600짜리 2,100만 원에 해가지고 단독 공찰로 받아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한테다가 제가 이거 낙찰 받았습니다 하고 연락이 온 게 없기 때문에 제한테 강의 듣는 수강생이 받았는지 다른 사람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 한 열흘이나 보름 더 있어서 상대편 허가가 나고 나면은 그때쯤 되면 이거 제가 받은 겁니다 하고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당진거 충청남도 당진 정기면 뭐하니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몇 명이 가져갔죠? 보면 그 4명이 갔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저한테 강의 듣는 분 2분이 갖고 다른 데서 와갖고 전부 다 이제 4명인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거 낙찰을 받아갖고 이 공의자가 현장에 왔었답니다. 법원에 왔었는데 자기가 금전적으로 부족해서 이 공의자로 들어갈 지금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전화번호만 열려주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가 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걸 사겠다고 협상이 안 될 물건으로 봤거든요. 전부 다 가져오는 물건으로 봤는데 가져오는 방법이 나머지 가져오는 방법이 간단한 겁니다. 보면 나머지 지금 공자 그 지분하고 연락처가 있으니까 우리가 낙찰받은 가격으로 해서 저기 막 잔금 우리가 줄 테니까 그 지분 마저 넘겨와라.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면 되고,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것이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갖고 다시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맞아 우리가 낙찰을 받은 경매 가격에 이걸 먼저 가져와서 제3자한테 팔 수 있는 가격이 맞는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3,600 정도 주고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600 정도 주고 낙찰을 받은 걸로 봤을 때는 조금 그 보면은 그 4,200에 비하면 비싼 것 같은데 요런 오른쪽에 보면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토지 가격이 5천만 원인데 집이 있어서 가격을 쫙 해서 4,200까지 시작해서 우리가 3,600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비싸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원래 감정 가격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신권으로 시작해서 그 떨어진 가격 갖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먼저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감정 가격 4,200만 원에 우리가 그러니까 3,600만 원이 가져온 걸 가지고 그 먼저 5천만 원하고 4,200의 중간 사이에 그 우리가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팔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집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가 보면 한번 한국 사진 볼까요?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3면으로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땅이 말고도 밭이 넓죠. 그리고 집이 이렇게 보면 2채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옛날 거 오른쪽에 있는 옛날 집은 좀 그 거주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여기 옆에 앞에 있는 집을 보게끔 되면 새 집으로서 현재도 가서 거주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습니다. 보면 집이 2채가 있는데 마당도 넓고 그 차도 이렇게 앞에다 댈 수 있게끔 돼 있고 농사 짓을 수 있는 텃밭도 있어서 제가 보기엔 이거 마저 갖고 왔을 때에 매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공인중개사들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보면 하여튼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뭐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이거는 공매 물건인데 제가 이게 화면에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공매 물건인데 먼저 목포에 있는 그 요양병원하고 이제 저기 장례식장이 있는데 그 앞에 약국을 하던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땅만 경매로 나왔는데 건물은 건축물 관리자가 3명이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은 여기서 세 들은 사람들이 약국을 해서 2억을 보증금을 거르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근데 그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땅만 받았기 때문에 건물하고는 아무 문제는 없긴 하지만은 사실은 뭐 우리가 그 땅을 건물을 다시 차지하려고 했을 때는 그 임대차 보호법을 가지고
덤벼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보면 얼른 보면은 건물 주인한테다가만 땅 주인은 너 건물 철공하고 나가라 지료 내놔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땅 위에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세 들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세 들은 사람과 건물 주인을 동시에 필고로 해서 건물 주인도 건물 철거해라. 그 다음에 새 들어서 있는 너도 어떻게 한다? 지료를 내고 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송을 해서 압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조금 어떻게 날지 조금. 먼저 보내도 저기 우리의 용인 거를 새 들은 사람이 따로 있고 건물 주인 따로 있어가지고 그 판결이 나다 보니까 그렇게 판결이 나면 그 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료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이 지금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료를 뭐 100만 원 주라고 얘기하면은 장사하면서 돈 벌면 주겠죠. 근데 앞에 그 장례식장하고 그 병원이 지금 무슨 일인지 몰라도 영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국 자리가 지금 영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영업을 못 하고 있는 자리에다 지료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지료는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압력이 상당히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천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죠. 대항력 있으니까 대항력 있는 건 건물 주인한테 대항력 있는 거고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있지 우리한테 돈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건물에서 버틸 수 있대.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버티면서 우리한테는 지료는 줘야 되지 않냐 이거야. 우리는 건물 주인한테도 달라고 그러고 어떤다? 거기에 지금 장사하겠다고 버티는 사람들도 달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그것도 무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좀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임차인 입장에서 억울한 거는 우리 때문에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 병원이 장사를 안 하니까 억울하게끔 된 거지. 억울한 게 병원이 저기 뭐 무슨 일 때문에 장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이 영업을 못 하는 게 억울한 거지 땅주인한테 억울한 게 뭐가 있어. 울산광역시 중구 보면 여기 도시생활이죠. 주식회사 도시생활. 낙찰받은 사람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게끔 되면은 7명 지분 중에서 6명 지분이 왔잖아요. 그렇죠?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보면 8,700이 5,400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가 짐작하건데 이 지분 경매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낙찰을 받은 것이 아닌가 봅니다. 저도 이게 상당히 좋은 걸로 봤거든요. 이건 상당히 좋은 물건이에요, 보면. 제가 왜 좋다 그랬죠? 아니, 그 7분의 6이니까. 7분의 6이기 때문에 좋다 이런 뜻이에요. 7분의 6. 임대차예요, 자기가 알아서. 그렇죠. 임대차를 우리 마음대로 해가지고 세입자를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동 19 15487 15487입니다. 15487 해갖고 이게 보면은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통천리의 것이 건물은 매각채 열고 땅만 나왔는데 누군지 불허가 받았죠. 124%에 받았죠. 내가 보면 이게 124%에 받아서 상당히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신권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들어가려고 생각했는데 그날이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불허가 났거든요. 불허가 언제 났죠? 4월 23일 날 났죠. 네, 불허가 났죠. 그러니까 저 보면 낙찰을 받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불허가 나면은 경매 진행 자체가 뭐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매 진행 잘못될 때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잘못할 때고, 다음 다시 일주일이죠. 일주일은 경매 당하는 쪽에서 이의 신청을 했을 때예요. 그럼 요거 날짜를 불허가 날짜를 보게끔 되면은 경매가 잘못된 것인지 당한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한 건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의 신청을 해갖고 어떤다? 불허가 난 건데 우리가 지금 낙찰을 못 받아서 그렇지만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불허가가 무슨 누가 낙찰 받은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해서 받아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정리해서 다시 경매가 나올 수 있는 물건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들어가려고 이게 상당히 좋은 물건이에요. 제가 신권으로 이렇게 골랐을 때는 상당히 좋은 물건입니다. 웬만큼 좋지 않으면 제가 신권에서 잘 들어가라고 잘 안 하는 건데, 그 다음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먼저 보면 이게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살리죠. 이거 우리 저기 뭐야 그 어디야 그 먼저 주에 우리 그 왜 경주에 갔었잖아요 현장. 경주에 현장 가면서 이렇게 한번 잠깐 들렸던 자리입니다 이거. 잠깐 들렸었는데 이게 담장은 쳐져 있지 않은데 동네 자체는 괜찮고 집도 뭐 그 요 근 한 20년 정도가 채 안 된 집으로 상당히 좋은 집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땅이 171평이죠. 땅이 171평이죠. 171평에 그 1억 9,400이라 그러면 땅이 100만 원 조금 넘게 평가했죠. 근데 그 밑에 좀 보면 1억 9,400이면 안 됐죠. 근데 집 상태가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신권에 그냥 받았으면 싶었어요. 왜냐면은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건물이다 보니까 신권으로 그냥 낙찰을 받고 최저가로 해서 낙찰을 받고 건물 주인한테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해서 그 건물이 제가 보기엔 건물 주인이 제가 보기에는 그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걸로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건물 주인하고 협상을 할 때 건물 철거하고 지료 내놓으라 하게끔 되면 법원에서 조정을 하게끔 되거든요. 조정을 할 때 이 건물을 우리는 싸게 낙찰을 사서 예를 들어서 건물 5천짜리를 1,000만 원 주고 산다고 그러면은 건물에서 한 3, 4천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 신권에다가 그냥 붙여서 해도 제가 보기엔 상관이 없는 물건으로 보고 추천한 건데 아무도 안 들어가서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달에 보면 얼마죠? 5월 25일 날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5월 25일 날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감정가 비슷하게 낙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한번 떨어진 이유가요. 다 받아 이거 지금 다 받아 나갔잖아요. 수용이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높다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는 땅값은 높고 낮고 현재 가격 감정가 그대로 보면 되는 거고 우리는 건물을 얼마큼 싸게 갖고 올 수 있느냐가 저게 마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건물은 쓸만한 건물이다 보니까 그 건물을 싸게만 갖고 왔을 때 건물 가격을 5천을 쳤을 때 건물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만 갖고 올 수 있다고 그럴 때 그 건물 가격에서 좀 남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제주도 겁니다. 2019, 20575. 이렇게 변경됐다는 뜻은 자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채권 청구 금액을 5억 6,800을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설정이 6억 6,600만 원 됐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5억 6,800, 그러니까 경매 시작을 할 때 5억 6,800을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지금 1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 한 6억 가까이 됐겠죠.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3억 9,500까지 떨어졌죠. 그럼 먼저가로 누가 쓴다고 그래도 5억 5,500이죠. 그러면은 먼저가로 누가 낙찰 받아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자기네들이 조금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먼저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중가격으로 판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손해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런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변경 신청을 하고 NPL로 팔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됐을 때 다시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는 바로 이거를 채권자 쪽에 가서 그 NPL로 협상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물건인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2분의 1 지분이거든요. 강제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강제 지분은 얼마에? 7천만 원이죠. 7천만 원 강제 지분인데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변경이 됐다는 얘기는 그 NPL이 회사에서 뭐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내가 돈을 좀 갚을 테니까 시간을 조금 달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면 채권 금액이 지금 7천만 원이니까 내가 한 달 이자, 두 달 이자 지금 한 100만 원 줄 테니까 변경 신청해달라 그러면 자기 돈 바꾼 걸 원하는 것이지 뭐 이걸 집을 경매를 지라는 게 원하는 게 아니까 그러면 주라. 그러면 내가 변경시켜줄게 해서 채무자가 변경 신청을 하면 이게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달 후에 경매가 다시 나올는지 취하될는지는 더 추후에 더 봐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공매 물건입니다. 2019, 104284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실리 496, 497이죠. 실리 496, 497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그 감정가에 낙찰이 됐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요 집이죠, 요 집. 여기죠? 그리고 여기 앞에 이만큼 또 이렇게 쪼가리 된 땅이 두 필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창고는 재놓고 이렇게 있는데 가서 보시면 여기 창고거든요. 창고에 물건을 집으려면 여기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앞에 마당에다 대야지 물건도 집어넣고 잡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 제가 보기엔 옛날에 이렇게 이게 세 필지가 다 같은 주인이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요 지분하고 요 옆에 요 땅 요 지분이 이렇게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낙찰 받은 사람이 내 마당 측량해서 막아버리면 이 창고 못 써요. 차가 들어와서 짐도 못 내리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창고 주인이 이거 창고대로 그대로 쓰려면 이 사람한테 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추천했던 건데 이번에 봤더니 떨어지지도 않고 신권에 그냥 바로 낙찰 받아가지고 갔더라고요. 59페이지 보세요. 59페이지 보시면 그 항공사진하고 정확하게 나오죠.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낙찰 받아가지고 갔더라고 내가 봤더니. 여기 보면은 문산읍 운천리에 여기 집이 여기 이렇게 비어 있는 집인데 땅이 넓어요. 세 필지고 세 필지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 여기 집이 하나 있고 여기 옆에 도로 옆에 이렇게 밭이 있고 여기 앞에 마당이 있고 이 세 필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집을 조금 옛날 집인데 수리를 했고 그 난방 시스템을 수리했고 정화조를 수리해서 마당에다 쌓아놨더구만. 근데 현재는 거주자가 없더구만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 저기 파주에서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동네고 여기 이장님도 잘 알고 그렇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알아봤냐면 내가 다 알아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가격만 잘 정해서 입찰이 들어가면 돈이 될 겁니다 했는데 결국에 보면은 그 낙찰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 저한테 연락이 없는 거 보면 2억 4,100인데 1억 6,90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1억 5,700인가 거의 먼저 가격 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조금 비싸게 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감정가에 다시 말하면 한 번 떨어졌을 때에 80% 가격 정도면 가 되는데 저거는 그런 것보다도 위치로 봤을 때는 좀 좋아요. 괜찮아요. 저거 보면. 근데 내가 보기엔 누군지 몰라도 조금 높게 받아서 한 1,000만 원에서 1,500 정도를 조금 낮게 썼으면은 돈이 좀 될 수 있었지 않는 건데 누군지 몰라도 조금 비싸게 쓴 걸로 그렇게 판단하는데 가장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있겠지만은 자기 동네에 경매 물건 나온 걸 아파트가 아니고 땅이고 옛날 집 나온 거를 경매 나온 걸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동네 가격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경매로 나온 벌써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경매로 나와 있는서 살려고 다른 외지 사람이 물어봤는데 그걸 똑바로 가르쳐주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그 사람도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지금 사장님만 물어보러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공인중개사에 10명은 갔어.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 떨어졌어.
그럼 내 물건이 떨어졌을 때, 아, 물건 좋으니까 저기 뭐 낙찰만 받아갖고 오시면 내가 얼마에 팔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런 거 나온 물건 깔렸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제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동네 공인 중개사 가서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동네 공인중개사 가서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정 모를 때 되면 전화로 내가 어디 이런 거 시골집 이런 거 몇 평짜리 나온 거 살라고 옵니다. 지금 내가 살려고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가격이 나와요. 뭐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에 가면 몇 평짜리 있고 어떻게 몇 평짜리인데 골라서 그럼 뭐 계획 관리지고 도로에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그럼 집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얘기하면 이제 정확하게 나오죠. 보면 2019 보면은 100935 100935 이건 변경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보면 이제 변경이 됐죠. 이거는 집 상태랑 워낙에 좋고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보고 아 이건 좀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우리 그 저쪽에 김성원 씨한테가 제가 그냥 입찰 보고 들어가라고 제가 추천했었는데 그냥 1억짜리로 해서 괜찮을까 싶었더니 그냥 변경이 됐더라고요. 신권에 들어가도 나 돈이 된다는 거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같이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네, 했는데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변경이 됐다 보니까 좀 근데 제가 보기엔 1억 정도쯤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뭐랄까 좀 진행되기가 쉬워요. 가서 보면은 왼쪽 집에는 집은 옛날 집이지만 그 앞에다가 주말에 이렇게 와서 한 번씩 잠자고 지낼 수 있게끔 딱 만들어 놨어요, 집이. 그러니까 여기 이 주인이 애착이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옆에 집은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더라고. 이쪽 집은. 그러니까 왼쪽 집이 주인인 것 같고 오른쪽 집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1억 정도고 감정가는 지금 9천 얼마지 않습니까? 빚이 1억이잖아요. 그럼 뭐 거의 뭐 보면은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경이 안 될 것이라고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도 주인들로 봤을 때는 아 이거 1억에 이거를 날리기는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변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가 이게 1억 가격이 아니고 이 저기 뭐야 그 감정가는 이거보다 더 높거든요. 1억 한 2천인가 얼마 3천인가 되거든요. 1억 3천 되는 건데 이제 그 집이 있어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1억으로 9,800으로 됐기 때문에 제가 입찰에 들어가자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거제도죠, 거제도. 여기 보면 이게 의료용리 해갖고 지금 보면 153-1 아닙니까? 153-1 이거 매각이 됐죠. 보면 제가 보면 여기 앞에 동네도 좋고 집도 좋고 그러니까 옆에 나온 거는 집이 없는 밭은 먼저 가격에 낙찰되는 거고 지금 집이 있어갖고 한 번 더 떨어진 건데 제가 보기엔 그 옆에 집보다도 이거 제가 보기엔 여기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얼른 보면 여기 이쪽에 밑에 집이 또 하나 있는 거하고 여기 창고로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집이 나쁜 것 같은데 이쪽 앞에 가서 보면 집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거주할 만하고 그 대문 옆에 보면은 그 한 몇십 년 된 한 3, 40년 된 향나무가 두 그루 심어져 있는 것도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결국 이것도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한테 다 이게 낙찰 받았다고 연락이 안 오는 거 보면 모르죠. 이거 다음 주 월요일 날 부산에 가면 우리 부산에 쪽에서 계신 분들이 아 이거 낙찰 받습니다 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이제 전화로는 안 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낙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이것도 제가 보시겠습니다. 자, 3454 이게 용인 겁니다. 자, 남사면 복물이죠. 남사면 복물인데 이거 보십시오. 여기 건축물 관장이 없습니다. 이게 건축물 관장도 없고 지적도의 도로 없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도의 도로 없죠. 이 현황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집 있고 땅은 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그 얼른 보면 근데 집 벽을 이렇게 좀 저기 그 진흙 같은 걸로 고쳤고 그 앞에 이 보게끔 되면 찜질방 같은 거 뭐 쓰는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제가 한 번 떨어졌을 때 추천했지 않습니까? 추천했는데 이게 지적당 도로가 없는 거 건축물 과정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1등이 2억 4,800이죠. 2등이 얼마죠? 2억 4,500이죠. 이거는 건축물 과정이 없는 지적도상 없는 현황 도로는 건물 철거하게끔 되면 건축허가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조금 지휘 처리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인데 1등이 지금 얼마를 했죠? 2억 4,800 했죠. 2등이 얼마 했죠? 2억 4,500 했죠. 제가 봤을 때 이걸 뒤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1등, 2등에 300만 원 차이로 이렇게 들어갈 만한 물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추천했어요. 이건 우리가 단독공차로 하는 걸로 봤어요, 저는. 단독공차로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는 지금 제가 단독공차를 했는데, 우리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는 얘기 1등하고 2등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렇게 봅니다. 보면,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한테다가 이거 사라. 이게 남사면은 저기 LG 디스플레이 들어오고 들어간다. 사라고 얘기해놓고, 만약에 혼자 들어왔고 2등이 하나도 없이 혼자 지금 한 번 떨어져서 들어가게끔 되면 컨설팅 받기 미안하니까 기쁨조 세워서 한 사람 시켜서는 컨설팅 한 때는 2억 4,800에 입찰시키기로 해놓고 뒤로 다른 사람 하나 시켜서 2억 4,500이 어떤다? 들러리로 보내는 것 같은 제가 보기엔 느낌이 그래요. 이게 절대로 이거는 보면 2억 얼마를 가지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에 지적당 도로 없는 거는 이건 웬만한 게 똑바로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이거 뒤처리가 팔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도 건축물 관리장 없고 지적당 도로가 없는 거를 두 개가 만약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현황 도로가 없으면 돼요. 근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이 지적당 도로가 없는 거는 이거는 처리하기가 어렵고 일반 매매가 잘 안 되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 가격에 이렇게 갖고 1등, 2등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믿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추천했을 때 우리가 단독 공차를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